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 오늘 지난 금요일 날에 장중에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장중에 한 8.6%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를 했다기보다 뭐 저점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수급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보실 거예요. 고가에서 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텐데, 이게 아니라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HLB는 역사적인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지점이라는 건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HLB는 적자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적자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14조 3천억이고, 이거 오늘 종가 기준에서고요. 그쵸? 109,400원 기준에서 14조입니다. 14조면 이게 곱하기 3 하면 한 기아의 시가총액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5조를 더하면 현대차의 시가총액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현대차 실적이 어느 정도냐면, 현대차 보세요. 지금 연간 올해 들어서 14조를 버는 기업, 그리고 23년도에는 15조를 버는 기업, 그리고 22년도에는 9조 8천억을 벌었고 21년도에는 6조 6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PBR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수준으로 한 3년 더 벌면 시가총액만큼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단에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써라, 니네만 돈 벌지 말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HLB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얼마 안 돼요. 그쵸?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1,000억씩, 500억씩, 700억씩 이렇게 나오는 게 적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주의 최고봉이 미국에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안 좋았었던 상황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한 게 모델 3가 발표된 17년 이후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 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키우기 시작한 건 19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2010년 초반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진짜 본격적인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키우기 시작한 건 2017년 이후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유동성과 함께 딱 만나면서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 HLB가 지금 그 상황과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에 대한 그 흑자 전환기에 있었던 그 상황, 그리고 유동성과 맞물렸었던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HLB는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FDA에 판매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판매허가 신청이 딱 되면, 이게 무슨 뭐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잖아요. 리보세라닙도 캄렐리주맙도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허가 신청이 딱 끝나면 바로 미국 내 매출이 나오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뭘 해요? 바로 금리 낮춘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11월 달에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금리를 유지해 간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어딜까요? 자금 조달을 원래부터 해야 되는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HLB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실적을 보고 매매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죠. 그런데 뭐 리보세라닙이나 캄렐리주맙이 앞에 뭐 ASCO에서, 그쵸, 지금 5월인가 있죠. 암학회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리포트에 대한 뭐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런 단계 지나갔어요. 그런 단계는 시가총액이 막 2조에서 4조 사이, 많아봤자 5조 이하, 이 정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14조에서는, 그쵸,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그쵸, 앞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대한 여부는 FDA에서 결정이 나는 거다. FDA 그냥 딱 통과되는 순간 흑자 전환은 그냥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파이프라인에 대한 준비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연하게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쵸? 올라가는데 내가 이쪽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체력을 소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걸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YC입니다. YC가 원래 YIK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몇 프로 수익 받는 20% 수익 받죠. 4월 22일 날. 근데 올라가는데 또 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주식을 싸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HLB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여기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전 매수를 하지 않았죠. 여기 정확하게 매수,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쵸? 내가 저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하지만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해서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낮아질 수 있지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모든 구간에서의 수익은 볼 수 없지만 그쵸? 폭등하는 구간마다 내가 매수 구간을 그쵸?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누구나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현재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금요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익 시스템 상한가 같고요. YC 한 15에서 6% 정도 상승했고요. HLB 제약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HLB 같은 거 어때요? 급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특이점은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백스 링크 그쵸? 오늘 2차 전지 말고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 오늘 7%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젠백스 링크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오늘 6%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됐고 여기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40% 정도의 그쵸?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한 4에서 5일, 일주일 정도 만에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빠졌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 가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HLB 좋아지는 거 알죠? 흑자 전환할 거 다들 알 겁니다. 근데 얼마에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나니까 진짜 매매할 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타점을 잡아서 제가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HLB를 어떤 타점에 잡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HLB 지금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그 이유,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격이 먼저 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는데도 적자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돼요. 이건 왜 나와요? 당연히 손바뀜, 세력들이 손바뀜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니, 세력들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런 식으로만 매매하지만 세력들은 한번 매집해서 쭉 끌고 올라가서 손바뀜 한번 하고 손바뀌는 구간에서 다른 세력이 또 붙어서 또 땡겨 올리는 상황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실적 개선이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4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바이오의 대장을 저는 셀트리온이나 그런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쪽으로 보고 있고요. HLB나 알테오젠, 그렇죠? 이쪽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왜? 신약 개발 업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알테오젠과 HLB는 하는 분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물론 거래처나 그런 부분도 다르고요. 뭐가 같냐면 이제 흑자 전환하는 즉 신약 개발 업체 중에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에 성공을 한 부분 그게 높아졌을 때는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 매출을 보면 42조가 찍혔거든요. 거기서 5에서 8%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테오젠의 제형으로 들어가는 그쵸
그쵸? 정맥주사 이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감안했을 때 그냥 적게 잡아서 5%라고 잡았을 때 2조 정도의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된다는 거고, 그냥 낮게 잡아도 1조 잡았을 때 30조까지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계속 추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HLB의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리고 장시작 전에, 그리고 HLB만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HLB의 상승한 그 이유는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구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가격대가 먼저 반영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